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목요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장기표 대표의 장기표 직격 시간입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첫째 화두는 이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를 공개적으로 처음 문제를 제기한 것이 장 대표였습니다. 예. 그래갖고 지금 두 달여 동안에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이 이거 두 달이 아니고요. 지금 5개월이 넘었어요. 5개월, 5개월 동안에 예. 그동안에 이 노력도 들고 비용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 대장동 게이트가 이재명 게이트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확인시키는데 장 대표가 결정적 역할을 하셨고 그게 많이 노고를 기운 데 대해서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합니다. 아유, 우리 선배님이 더 큰 역할을 하셨죠.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이 이재명 후보가 발뺌을 계속해서 국민을 피곤하게 하는데 이 사건 발단과 전개 이걸 어떻게 종결 처분을 해야 하는지 장 대표 말씀을. 근데 이 국민 여러분, 이 대장동 게이트요. 뭐 대장동 게이트를 하는데 하여튼 대장동 지역에 약 한 5천 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그런 건축 사업인데 이건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기가 설계하고 지시하고 결재했다고 스스로도 말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성남시가 그 관여된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성남시장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이 무려 말하자면 배당으로 받은 이익이 4,400억 원입니다. 김만배 등이, 김만배 누나, 김만배 동생, 김만배 친구, 그다음에 또 그 함께한 남욱 변호사 이 사람들이, 그다음에 또 그 배당 분양 수익까지요 이미 회수된 돈만 8,700억입니다. 지금 앞으로도 더 지금 이 저 분양 수익 들어올 것까지 계산하면 약 한 1조 6천억 원입니다. 그런 엄청난 사건인데 거기에요 성남시는 5,503억 원은 성남시가 뭐 회수했고 했다.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말하면 이 저 김만배 등이 1조 6천억이나 이 부당하게 그것도 건설업 하던 사람도 아닌데 했는데 이에 대해서요 그래가지고 뭐 3사람 구속되고 2사람 지금 불구속 재판 받고 있는데 기소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검찰에서요 조사 하나 하지 않습니다. 그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뭐 이미 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거고 얼마 전에 지난 한 4일 전인가요? 이재명 이 후보가 뭐라고 말했냐면 난 이 저 앞으로 내가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으면 없는 죄도 덮으씌워 가지고 나를 징역을 보낼 거다. 그것도 또 울면서 그랬습니다. 뭐 다른 일로 또 가족 문제로 가정 내 문제로 그런데 이게 정말 도덕이 제발 저린다고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어서 그 이처럼 이재명 씨 자신이 잘 알고 있죠. 근데 지금 이게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이 국가기관이 검찰이 경찰이 그리고 대통령이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때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그동안에 대장동 부패수익 환수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해가지고 부패수익을 위한 이제 부패수익을 하려고 하면 유죄 확정 판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법정을 열어가지고 이재명 말하는 당시 성남시장 지금 현재 대통령 후보 이 판결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제는 진짜 이걸 그러나 이재명 후보의 그 이 배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구속 처벌케 하려 그러면 특검을 도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요 지난 토요일 날 대장동 특검 촉구 1,000만인 서명 본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용인 본부도 또 제가 만들려고 갔었고
또 오늘은 오늘 오후 2시에는 성남본부 또 결성식을 하고 또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지금 서명에 좀 많이 참여하셔서 이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 정말 이재명 후보가 구속 처벌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재명과 관련된 그 대장동 사건은 용어상으로는 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트 예. 또는 이재명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 그러면 대장동 게이트를 말하는 거예요. 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트인데 이것을 저는 이재명은 현행범이라고 봅니다. 현행범. 물론 현행범이라는 게 이 현장에서 누가 절도범이 날치기 갖고 쫓아갈 때 경찰관이 도둑이야 하고 잡는 그게 물론 전형적인 현행범 개념이지만은 이거는 발생된 게 조금 지났다 하더라도 1월 10일부터 재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첫 재판에서 김만배가 자백했죠. 그 자백 내용 뭐라고 얘기했죠? 이재명 관련 부분을 김만배가 첫 재판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시장의 정책 방침에 따라서 우리는 따라서 했을 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왜 이 법정에 있느냐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이가 법정에 있어야지 우리가 왜 있느냐. 우리 시킨 대로 했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주 월요일 날 재판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17일, 24일 계속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현행범이라는 게 증거가 덜 나오고 법정에서 이렇게 다 드러났는데도 이건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번에 저기 대통령 낙선하면 구속된다고 그건 지난 금요일 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이 목요일인데 월요일 날은 성남시 시장 통해서 지지자들 모아놓고 한 얘기가 있어요. 7분 동안 눈물 흘릴 눈물이 양 범벅이 돼가지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중상모락이다. 대장동 게이트도 나와 관련이 없다. 이번에 내가 낙선하면 감옥에 간다. 펴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행태를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요. 이재명 씨의 눈물을 그렇잖아도 악의 눈물이란 그럽니까? 예? 사람 잡아먹고 그 눈물 흘리는 거. 그러니까 전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재명 씨가 그렇게나 가족사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뭐 울고 그러는데요. 아직도요, 자기 형수한테 가서요, 정말 형수, 내가 그때 뭐 화가 나서 그랬는데, 좀 형수가 좀 이해하시오. 이 사과 한마디 한 일이 없습니다. 이 사람 엉뚱한 데 가서요,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성적 성품 자체가 이거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 이재명 시장을 검찰에서 소환해가지고 조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당시 시장이 시키는 대로 한 사람들이 지금 구속되거나 또는 구속을 앞두고 지금 너무너무 지금 괴로워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지난 12월 12일 날에는 유한기 씨라는 사람이 자살했고 그 다음에 또 21일 날은 12월 21일 날은 또 김문기라는 사람이 자기는 말이지 초과이익 환수조항 넣자고 3번이나 했는데 안 된다 그러더라. 그래서 못한 거다. 나한테 책임이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도 누가 그러면 그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지 않았느냐. 그 이재명 시장이 안 넣은 겁니다. 그것도 또 국회에서도 그런 발언도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1월 8일 날 이병철 씨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 범시민연대 공동대표의 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정말 어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이 죽은 날로 추정되는 것이 1월 8일인데 제가 그 사람을 1월 6일 날 만났습니다. 1월 6일 날 만났는데 아주 건강했습니다. 또 사람이 또 생기기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명랑했고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국민 여러분, 이 지금요 대장동 게이트 이거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만에 하나라도 뭐 그럴 리가 저는 없다고는 보지만 이재명 씨가 대통령 되면요 진짜 이 국민이 죽어나갑니다. 이재명 씨가 뭐라고 말했냐? 대장동 게이트는 사상 최대의 모범적인 공영 개발이다. 그 사람요, 이야, 정말 알아줍니다. 정말. 이미 지금요,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재판받고 있고 자살하고 있는데도 모범적인 일이라 하는 이런 사람이 이게 대통령 되면 이 나라 되겠습니까? 또 하나요. 어제 제가 용인에 갔는데 용인에 거기에 무려 약 한 80만 평 되는 땅을 플랫폼 시티라는 걸 한답니다. 근데 그걸요, 그 개발을요, 경기도시개발공사로 넘겼더라고요. 그래서 용인시장도 참 문제가 있죠.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 잘 되면 뭐 좀 출세 좀 해보려고 그런지 뭔데, 그거 지금 데모합시다, 지금. 그 이 사람이요, 이 이재명 시장의 평택, 지금 저 김포, 구리, 도처에 지금요, 대장동 게이트를 본떠가지고 지금 그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금 마른 공영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지금 벌고 있습니다. 이런 거 막기 위해서라도 정말 우리는 이재명 씨는 정말 구속 처벌받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립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을 우리 국민이 인정할 수 없는데, 그런데도 관변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까지 대체로 지지율이 35%예요. 35%에서 거의 고착되어 있는데, 제가 하나 궁금하고 의문을 갖는 거는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표본 조사라고 일단 보고 관변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라고 좀 뻥튀기가 있다고 보더라도 상당한 숫자가 견고하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국민의 상당한 일부가 지지하고 있지 않나 이 말이에요. 그 이게 범죄자고 도저히 대통령 후보 결격 사유인데, 그 이런 국민과 안 그런 국민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민주주의 할 능력이 있는 국민인가 도대체? 예, 정말 국민 여러분, 그 나라 정치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저런 사람을요, 대통령 후보로 뽑는 이 민주당, 이건 진짜 문제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미, 그러니까 이분의 저 대장동 게이트 빼고도 이미 전과가 사범입니다. 전과 사범. 이 전과 사범이요, 전부 다 파렴치범입니다. 뭐냐? 음주운전, 검사 사칭, 그 다음에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 파손, 그리고 선거법 위반. 이 중에 하나만 걸려도요, 대선 후보는커녕 국가공무원도 못합니다. 국회의원 출마 못합니다. 더욱이 민주당의 경우에는 공천 5원칙, 나중에 또 늘어가지고 공천 7원칙 그래가지고 뭐 음주운전, 탈세, 뭐 군 미필, 뭐 등등에 대해서는 공천 안 하는 기준까지 만드는 당 아닙니까? 그런 정당에서요, 정과 사범, 그것도 파렴치한 정과 사범을 그 당의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는 당, 정말 이것도 당입니까? 그런데 이 후보 누가 뽑았습니까? 민주당원과 국민 중에 상당수 사람들이 뽑았습니다. 국민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민주당원이 책임져야 됩니다. 정말 이거는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우리 박 대표님 말씀하시기를 한 35% 내지 37%. 뭐 어떻게 보면 다행인 점은 있습니다. 이걸 뭐 소위 박석권, 그 안에 갇혀 있어서 다행인 점은 있지만, 그러나 35%는 국민이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국민입니까? 35%,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35% 국민 여러분, 그 지지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반가운 소식을 하나 전하겠습니다. 마침요, 그 민주당 당원이면서도 또 민주당의 중요 직책까지 또 맡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야, 도대체 이거 이재명 후보는 지지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요, 그 이탈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그 다음에 또 문사랑, 그 다음에 또 민주당 이 정풍운동 대표, 이런 분들이, 그 다음에 또 NY 뭐 연대인가? NY라는 거는 이낙연 씨를 말합니다. 그 NY, 이낙연 씨를 지지하는 그 단체의 대표, 이런 분들이 우리가 만나가지고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 범시민연대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거는 단순히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를 말하자면 반대하는
또 그래서 이 대장동 게이트의 진상 규명을 하고 책임자 처벌을 하는 여기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깊이 좀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우리 사회 지금 큰 문제가 뭔가 하면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진영 논리입니다. 편가르기입니다. 편가르기에 따라서 편이 다른 사람들끼리는 상대방 말하는 것은 무조건 틀린 겁니다. 내 쪽 주장하면 무조건 옳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합리적인 대화가 안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정치의 가장 큰 암적 존재입니다. 이거를 극복한 사람들이 조금 전에 말한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문사랑, 또 민주당 정풍운동하는 사람들, 또 NY연대 이런 분들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정말 존경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받아야.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런 사람들하고 또 이 보수 진영 시민단체들 대표들하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대진범,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 범시민연대를 만들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정치의 새로운 희망이 되리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많이 좀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대장동 게이트에 이재명이 주범이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공개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검찰에 고발한 이가 그 장기표 대표이십니다. 그런데 그 고발된 직후에 이재명 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선배님이시지만은 허위 사실로 나를 고발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무고죄로 고소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장 대표께서 이재명에 의해서 무고죄로 고소당해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 이재명의 전과에 대해서 저는 가능하면 법조인이나 한 사람으로서 뭐 전과 그걸 굳이 덜쳐낼 필요가 있느냐 늘 이렇게 생각해 오다가 이재명이니까 이게 전과가 문제된다는 걸 최근부터 저는 그걸 덜쳐내기 시작했어요. 그 전과 사범 중에 무고죄가 있어요. 무고죄라는 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쳐들어가지고 어떤 특정인을 벌을 주십시오 하고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장기표가 나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시켜가지고 피해를 입히니까 장기표를 처벌해달라 하고 고소고발한 거 이게 무고죄거든. 무고죄. 그러니까 무고죄 전문가한테 장 대표가 걸려든 겁니다. 예.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재명 씨도 전공이 고소고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 대통령 후보로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이게 국민 일부가 송영길 대표, 민주당 국회의원, 권리당원, 책임당원이 이런 후보를 생산해냈다. 그런데 바꿀 생각도 안 한다. 예. 그러면 어찌 되느냐? 나머지 국민이 이걸 거부해야 될 거 아니냐? 그거 뭐 거부하죠. 예, 오늘 아주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예. 질의에 빠진 건 아니지요. 이게 불쾌감을 느끼는 많은 국민들에게 장 대표께서 계속 희망의 불씨를 살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